높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였을 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부일 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 원, 출병금 17만 2천 원을 거뒀고 모은 장구 기도회 8,953회, 시국 강연회 1,355회, 전승 축하회 604회, 위문 181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함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 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종용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졸업한 교인 20여 명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절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록 성도들 역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를 향하여 참회의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곳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정죄를 하였던 허물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체 전쟁을 벌이는 6.25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 앞에서 분열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결국 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는 교단 분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 자리에서 고 한경진 목사는 자신의 신사참배를 참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 영원히 그속에 문제를 많으셔서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일본 태양신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불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에 대한 끈질긴 기도 끝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니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으라 하셨습니다. 무일푼으로 국토 순례를 하며 민족의 절망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문선명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하루 두 끼의 식사와 이불을 대신했던 신문지 한 장. 고생 왕초가 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문도 당했습니다. 26.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남한의 스파이란 누명으로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넘나드는 굽이굽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문선명이 나아갈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1년 부산 노무자 수용소에 머물면서 통일 결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 원본의 초고를 썼습니다. 범내골에 토담집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고 1954년 서울 북학동 판잣집에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대학가 전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대와 연대를 중심으로 신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이대와 연대는 교수 5명을 해임하고 학생 14명을 퇴학시켰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이란 거짓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고 3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밥이 아닌 욕으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계 무대에서의 선교 활동이 급선무였습니다.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향한 힘찬 선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963년 17명의 어린이를 뽑아 세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리틀 엔젤스를 창단했습니다. 유신 헌법 선포로 출국 금지가 내려지기 하루 전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국회와 전국에서의 강의를 통해 미국인들의 의식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1976년 워싱턴 모니먼트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뉴스위크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이유로 문선명 목사는 또다시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문 목사는 당당히 덴버리로 향했습니다. 종교의 힘은 넘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문 총재는 종교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1985년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1990년 4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소련 내 종교의 자유를 부탁했고 1991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됐습니다. 1991년 11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좌익도 우익도 아닌 두익 사상, 하나님주의를 설파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김 주석은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개발까지 부탁했습니다. 사랑만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 넘지 못할 벽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현실 세계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는 다방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교육과 문화, 예술 사업을 통해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바다를 개척하며 해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인류의 기아 문제와 에너지 자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해양시대와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했습니다. 환경보전 문제를 위해 20여 년간 브라질 판타날 지역을 지속 보존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기업, 언론, 학술 등 문선명 총재는 다양한 방면에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향한 험난한 길을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온 세계의 다양한 인류가 같은 생활권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혁명의 시대. 베링 해협 프로젝트 등 전 세계를 하나로 엮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 전 세계의 귀빈들이 문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과 기아, 분쟁과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종교와 이념, 인종의 벽을 넘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거듭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일생 동안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나는 전력 투구한다. 평화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그분이 심어줘요, 사실. 세계 각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여러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통일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왔다고 평가받는 문선명 총재의 삶. 그 삶의 궤적들을 다시 조명해보고자 한다. 세계평화센터. 이곳은 문 총재의 뜻으로 2007년 평양에 지어진 국제 컨벤션 센터다. 문선명 총재가 타계하자 이곳에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문선명 총재의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문 총재에게 조국 통일상을 수여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의 조국 통일상, 지금까지 김구, 여운형, 문익환 목사 등이 수상한 상이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에게 이 상이 수여되었다. 북한은 문 총재에게 이 상을 왜 수여한 것일까? 문 총재와 북한의 인연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12월 6일 문선명 총재는 평양에 도착했다. 남한의 한 사회 인사가 공식적인 방북을 한 이례적인 사건. 북한은 이를 환영한다.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하기 위해 평양으로 간 문선명 총재. 획기적인 일이 분명했다. 그는 당시 왜 북한으로 간 것일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남북 문제다. 소련 종주국이, 공산주의 종주국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남북 전쟁이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김일성이를 만나고 좀 친하는 게 좋겠어. 문선명 총재는 북한에 도착한 문선명 총재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당의 최고 간부들과 가진 회담. 이때 북측 대표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복 위원장을 향해 문 총재가 던진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주체 사상은 틀린 사상이다. 미흡한 사상이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윤기복 위원장 내가 많이 틀렸어? 막 이러시면서 아이 소학교 아이들 다루듯이 윤기복 위원장 얘 대답 좀 해봐. 그래 주체성 가지고 남북 통일할 수 있겠어?
세계 통일할 수 있겠어? 안 돼. 어딘도 없어. 당 지도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을 비판하였지만 김일성은 문선명 총재를 반갑게 맞이했다. 당시 북한은 북핵 사찰 문제로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예민해져 있었고 남한과도 경색되어 있었다. 그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었다. 북한은 왜 문선명 총재의 방북을 환영한 것일까?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아마 북한은 상당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활용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어떤 그 중재자 역할과 함께 또 북한의 어떤 그 체제 보장이라든가 체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성향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둘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요강을 보면 이산가족 만남, 국제 핵사찰 수용, 그리고 금강산 개발 등 남북 경제 교류와 남북 정상회담 같은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문 총재의 이 같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1917년 10월 혁명에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수립한 레닌은 즉시 공산주의의 새로운 국제조직의 설립에 착수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공산주의. 1920년대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로도 퍼져나간다. 소련의 세력이 확장되며 각국을 향한 적화 공작이 성공을 거두어 나갔다. 그리고 1945년을 기점으로 소련과 미국을 양대축으로 한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선명 총재는 1960년대부터 순공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선생이 첫 번째로 주목한 국가는 일본. 친북한계 제1본인 단체인 조총련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문 총재는 이 일본의 조총련을 변화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조총련은 무조건 이제 북을 자기들의 모국이라고 딱 결정해버리고 그 하나의 운명같이 받아들이죠. 그러죠? 그 거대한 조직이 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29만 명까지 회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 북이 우리를 대하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 한층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 반동분자들만 사는 집단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의 승공운동은 북한이 조총련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조선대학교부터 시작된다. 조총련 학생들의 강한 제지가 따랐음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혁명을 대단히 그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의 모형을 많이 답습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대단히 이념적이고 사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문선명 총재는 본격적인 승공운동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돌며 강의를 하면서 조총련 인사들의 고국 방문을 추진한다. 전 일본의 승공조직을 우선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막 온몸으로 그냥 피땀 흘리면서 129군데 강연을 이미 했어요. 일본에서 막 동서로 남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총련을 일본 사람들을 앞세워서 포섭에다가 미국에 가서 연수한다. 그래 모집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의 내용은 왜 민주주의가 뭘 한가, 우리 한민족은 누군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왜 나쁜가, 이런 내용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머리를 자꾸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그들이 한국까지 오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했고, 그것이 한두 명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뭐 1000여 명을 데려갔으니까. 1974년 6월 분단 이후 이루어진 조총련 동포의 고국 방문. 남북 대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쾌거였다. 적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큰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 연계돼 가지고 이루어진 거지. 뭐 그 당시 모국 운동을 하고 끝나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총련 모국 방문 한 건에만도 일본 돈으로 그때 3억 5천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2억 200억 이상을 쓰셨더라고요. 예. 60년대 시작한 그의 승공운동은 70년대에 이르러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진다. 일본에서의 활동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확실한 지지 기반 확보에도 성공을 거둔다. 이는 한국에서의 승공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75년 문선명 총재는 서울 여의도에서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된 상황.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결의대회였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구국 세계대회입니다. 6월 7일 약 3시. 여러분, 이 대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문 총재의 승공운동을 지지하는 각국의 사람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대회를 알리는 모습은 당시로선 이색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드디어 대회날. 이날 세계 60개국에서 온 1천여 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는 약 120만 명에 달한다. 공산주의를 쓰러뜨리는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발세! 발세! 7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거둔 놀라운 승공운동의 성공. 문선명 총재는 미국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프리섹스와 마약 등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나님과 국가 그리고 가정을 제일로 치는 미국의 정신이 약해져 가고 있었다. 문 총재는 이러한 미국의 문제점을 우려했던 것이다. 누구도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결국은 미국의 절망이 아니라 이건 세계의 절망으로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누가 미국을 바로잡겠습니까? 누가 이 워싱턴을 참 방향을 바로 잡아서 참 세계를 바로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 과제였을 때에 문 선생님께서는 나 아니면 할 수 없겠다. 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문선명 총재. 동행에서 온 이 낯선 목사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목회 활동을 했다. 미국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강조하는 그의 말에 미국은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점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도 그를 주목했다. (1976년 9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모뉴먼트 앞 광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3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 경이로운 숫자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가장 심각하며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침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모든 종교인과 온 자유세계인들에게 있어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년간 준비하신 미국은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중차대한 세계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우자라고 외치는 문선명 총재의 목소리는 울림이 컸다. 매 대회로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이는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해 문 총재는 뉴스위크의 표지인물로 선정됐다. 문선명 총재는 점점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갔다. 미국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문선명 총재는 언론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워싱턴 타임즈를 창설한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 DC. 1982년 창설한 워싱턴 타임스는 좌경화되는 여론에 반대에 섰다. 이는 선생이 7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벌여온 승공운동과 관계가 깊다. 이 많은 사진에다가 레이간 파격적 승리, 레이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뉴스월드의 예언이다. 이걸 가지고 레이건 앞에 가져갔지. 선거인 날 아침에. 벌써 레이건이 이기겠구나 하는 그 심리를 전 국민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문 총재님의 기발한 대통령 선거 성공하는 작전이셨습니다. 전략이 있었어요. 보수파 정치인이었던 레이건이 당선되어야 공산주의를 견제할 것이라 믿었던 문 총재. 그의 선택은 옳은 결정이었다.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In difficult times, even more than in easy ones, the voice of conservatism must make itself heard in the media. It isn't always easy.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d be remiss if I did not thank the founder of the Washington Times, Reverend Moon, for his vision in launching this newspaper and others like it. Without him, there would be no Washington Times, and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pay our respects to him.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공산권들의 몰락, 문 총재의 바람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1990년 4월 문선명 총재는 소련을 방문했다. 우리와 수교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소련.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오늘 대통령은 위난과 젊은데 제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진 문선명 총재. 문 총재는 당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고르바초프에게 강한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한다. 한소 수교와 경제 협력, 평화적 남북 통일 지원, 종교의 자유 허용 등이 그것인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다. 바로 소련의 대학생 3,000명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그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3,000명의 소련 학생들은 미국으로 가 교육을 받는다. 문선명 총재는 이 학생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 시대를 열기를 원했던 것이다. 1991년 마침내 붕괴된 소련. 그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반기를 든 보수파들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다. 이를 저지해 3일 만에 쿠데타로 끝나버리게 만들었던 시민들. 그 선봉에 있었던 이들은 바로 미국에 다녀왔던 3,000명의 젊은이들이었다. 마침내 20세기를 흔들었던 소련 공산주의는 무너졌다. 이후 고르바초프는 한국을 방문해 문선명 총재를 만나러 왔다. 어찌 보면 문선명 총재가 그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화두는 여전히 세계 평화였다.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아직 강력한 공산주의의 국가로 남아있는 북한. 1994년 북한과 남한의 분위기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당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상황. 한 해 전인 1993년 3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며 1차 핵 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 미국은 폭격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북한 대표자가 판문점에 나와서 서울 불바다론을 제기하고 그런 전쟁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당시 IAEA는 북핵 사찰을 실시한다. 그러나 IAEA는 사찰 결과가 부족하다며 미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 이때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 온 북한 대표 박영수로부터 서울 불바다론이 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얘기하세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급박한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문선명 총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바로 남북 청년학생 평화 세미나였다. 남북한 청년학생들은 중국 북경에서 화해의 물꼬를 텄다. 워낙 민감한 때였기에 이 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남과 북의 학생들은 함께 평화 통일의 길이 무엇일지 논의했으며 중국 곳곳을 함께 여행하고 우정의 시간을 나누었다. 남북 청년학생 평화 세미나는 각종 체육 행사, 문화 교류 행사 등으로 이어졌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 남북의 학생들은 하나가 되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화의 메시지로 각국으로 전파됐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전쟁의 분위기를 한껏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남북 평화학생 세미나는 남북한 정국이 악화될 때마다 대화의 끈을 이어주었다. 국제정세나 북핵 문제 등 아무리 민감한 때에도 문선명 총재의 통일운동은 멈춤이 없었다. 1992년에는 러시아 교육부의 후원 아래 전국에서 1,6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크림반도에서 영적 부활과 러시아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문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국제교육재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재단은 영적, 윤리적 가치관의 교육을 목적으로 창설됐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은 그동안 문 선생님의 말씀과 통일 원리의 주요 내용을 체계화하여 여러 권의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통일 원리와 문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나는 교육자로서 또한 교육이론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93년에 첫 번째 교재인 나의 세계와 나, 통일로 가는 길과 교사를 위한 지침서가 출판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두 번째 책인 나의 세계와 나, 사랑으로의 길이,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와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첫 봉오리, 행동의 길이 출판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 인류 속의 나가 두 권으로 발간되었으며 이어서 99년에는 인성교육을 토대로 한 성교육 교재로 사랑, 생명, 가정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들은 모두 러시아의 저명한 교육학자들로부터 감수를 받아 출판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의 아프리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세계와 나는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인륜 도덕과 영적 가치관에 대해 진정 포괄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면에 있어서 러시아로 발간된 최초의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들도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스베틀라나 스미르노바 교사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재는 교사와 부모, 조부모 모두에게 놀라운 발견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교재입니다. 이 중 몇 개의 책자는 몽고,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중고등학교 행정관들과 교사들이 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여 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기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경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재단은 순결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순결 페스티벌, 순결 대행진 등의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본전 순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마약과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 방식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인성을 개발하고 건강한 신체의 발육을 돕기 위한 통일무도 운동은 무예를 연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무도 철학을 학습함으로 절제와 용기, 인내심, 겸손, 존경심 등의 덕목을 배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나의 세계와 나 책자가 몽고에 소개되었고 교육부의 지지 아래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이 교과서가 소개된 이래 구소련 내의 1만여 개의 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소련과 몽고에서의 성공적인 결실은 문 선생님의 다음 관심지역인 중국으로 연결되는 토대를 닦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물질적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호하는 동시에 경제개발을 해야 하는 두 가지의 과제에 당면하여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방적 정신문명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4년 후반부터 2004년 말까지 중국 내에서 총 260회에 걸친 연수교육을 실시했는데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의 하얼빈, 남쪽으로는 해남성의 산야, 동쪽으로는 상하이, 서쪽으로는 티베트의 히말라야 지역의 라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든 성을 망라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사랑과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정신적 가치관과 물질적 가치관의 융합, 동양의 가치관과 서양의 가치관의 통일,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조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문 선생님의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이며 우주적인 그리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가치관에 중국의 청중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연수교육은 항상 2일 내지 3일간의 교육을 통하여 인격교육과 청소년 순결교육 그리고 참사랑과 참가정 교육 등을 중심 주제로 한 12개 강좌를 실시합니다. 만 이틀에 걸쳐 연수교육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현재 국제교육재단은 가치관에 입각한 메시지를 가지고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활동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은 유일한 외국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북경의 천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 교장들을 위한 특별연수회와 대학 교수,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과 더불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교육재단의 포괄적인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가치관과 부합이 됩니다. 연수교육 시에는 강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중국 성학계에서는 국제교육재단의 강의 내용 전체를 영감에 실어 보급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국제교육재단을 초청하여 윤리교과서 집필진과 함께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할 새로운 윤리교과서 개발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교육재단에서 교육하는 가치관들은 중국의 인격교육의 목적과 일치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분들이 과거 5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놓은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992년 상하이 고등학생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66%만이 혼전순결을 지지했습니다. 99년 같은 조사에 의하면 혼전순결을 지지하는 학생 수가 89.8%로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순결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는 국제교육재단의 순결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육재단의 교육 내용을 중국 전역에 전하기 위해서 46가지의 책들이 출간됐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이에서는 시교육부의 저자들과 국제교육재단의 저자들이 함께 문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서약이라는 세 권의 교재를 출版했습니다. 북경 수도 사범대학에서는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소감물을 포함하여 청춘 인격과 성교육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학술 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합동회의 결과로 문 선생님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14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가정윤리와 인격교육이라는 상하 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나아가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안내서로서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들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2004년 6월에는 경찰대학과 공동으로 마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4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단체들과
공동으로 오늘날 중국에서 유교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도시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공자의 가르침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중국 사회의 광범한 분야를 대표하는 20여 개의 전국적인 단체들이 국제교육재단의 활동을 후원해 왔는데 그중 몇 개의 단체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전국부녀연합회, 중국국가기관 공작위원회, 중국민주연맹, 중국국제교육교류협회, 중국청소년범죄연구소, 중국인민문화촉진회, 중국총공회, 중국국제문화교류중심, 중국공자재단. 중국민주동맹 부주석인 오수평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교육재단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박사님의 교육 사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 박사님은 큰 덕을 갖추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중국과 나아가 세계의 종신문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열과성을 바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은 인류 자손만대 좋은 이익을 줄 것입니다. 문 박사님 양이물의 만수봉황을 빕니다. 고등법관과 변호사 등 사법계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데 그중 하나는 미국 브리치보드 대학에서 개최된 세미나이며 이들은 미국 대법원과 상원도 방문했습니다. 센젠시와 총싱시에서 개최한 연수회는 공산당의 청년단 간부 및 청년 지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항저우시의 경찰대학에서는 대대적인 한영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고 모태통의 고향과 가까운 장샤시에서는 400여 명의 경찰대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습니다. 또한 범죄자를 교도하기 위하여 교도소의 지도자 및 간수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문선명 보스夫妇向各位问候。 이들도 교육을 마친 후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전진시에서는 100명이 넘는 청소년 재수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전원이 본재단이 준비한 청소년 순결 서약을 낭독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북경의 민정부 간부학은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국정법대학, 북경사범대학, 혁파의과대학, 북경수도 사범대학 등 북경의 여러 중요한 대학들과 중국 전역에 걸친 수많은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순결하고 봉사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서명과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순결 서약 카드를 받고 에이저 시대의 우정과 사랑이라는 책자도 받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이 태산시 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1,300명의 학생과 교수들의 진지한 태도를 통해서도 윤리 도덕 교육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의 윤리 도덕 교육이 우리나라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인구는 4억 명에 달하므로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교육재단은 외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중국의 여러 단체들의 청년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배에서는 책을 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청해에서는 건강교육부와 1만 마일에 걸친 건강교육 투어를 실시했으며 샨시에서는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 거대한 중국의 인민들은 날로 국제교육재단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단체들은 국제교육재단의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중국은 오랜 동안 건전한 가정윤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문 선생님이 창시하신 프로그램 가운데 참가정을 이루기 위한 축복 행사는 중국에서 매우 고무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축복식을 통하여 참사랑을 중심하고 행복이 충만한 참가정을 이룰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참가자들은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성원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국제교육재단이 진행하는 축복식을 지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 12월에 실시된 축복식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많은 고위 간부들이 교육을 받고 축복식에 참여했습니다. 산동성의 유명한 태산 앞에서 사진을 찍은 신랑 신부들, 2004년 6월에 센젠시에서는 축복 행사와 함께 일주일에 걸쳐서 가정의 가치를 정진하기 위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국제교육재단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가정주간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84쌍의 부부가 참석한 이 축복식은 2004년 9월 28일 공자탄신 2555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공자협회와 공동 주최로 개최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참사랑으로 이겨낸 한 부부의 감동적인 정언이 있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통하여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노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복식은 북한 접경의 조선족 자치주에서처럼 그 지방의 특색이나 소수민족의 공동체 문화나 전통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축복 행사의 특별한 점은 참사랑 탕감봉 행사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식을 통해 과거 부부관계에 있었던 잘못을 서로 반성하고 용서하며 앞으로는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다짐합니다. 또한 부부들의 삶에 대한 간증과 축하 공연을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999년 5월 29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중국 인민대회 대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대회장의 초만호를 이룬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인생이 가야 할 길과 참사랑의 가치에 근거하여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만을 위해서라거나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2004년 12월 18일 국제교육재단은 중국 활동 10주년 기념 행사로 북경에서 120상의 축복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축하 만찬회를 가졌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을 지원해온 기빈들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 문 박사님 양이분께 큰 감사를 표했으며 선물을 정정했습니다. 문 선생님께서는 미래를 염려하시며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십니다. 순결한 사랑과 참사랑 운동은 중국 전역의 수많은 대학과 중고등학교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에서는 80여 개 중학교 학생 대표 약 1000여 명이 한데 모여서 순결과 사회봉사의 고귀한 이상을 실천하겠다는 선서를 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And really are becoming tiny example for young people entire world to really spread this message of youth, pure commitment.